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 초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지지 기반도 만족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세금 개혁과 기간 산업, 처방약값 내리기,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국제 이슈는 북한을 빼고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단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민 이슈에서는 다카 해당자를 시민권까지 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미계 멤버가 많은 갱단에 희생된 소녀들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이방인이 미국을 괴롭힌다고도 말했습니다. 생명과 연관돼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 핵이었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 씨 소개에 오랜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고 동시에 복음주의자를 만족시키려는 포석이었다는 칼럼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동의까지 받은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의 내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터 차 전 내정자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신시내티 도시의 미국 인구 정도가 희생되게 된다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연방수사국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수사를 해왔다는 내용의 메모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선서하고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현실이 안 될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변호인들이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새로 임명된 연방질병통제국장이 취임 이후에도 담배 회사 주식을 산 것이 드러난 뒤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에서도 잘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 첫 번째 연설 굉장히 길었어요. 지난 50년 사이에 세 번째로 길었다고 하니까요. 75분 정도 80분 조금 못 되게 약간의 그 시간 차이는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국정연설은 아니지만 상하 합동연설보다도 15분이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먼저 전반적으로 전해드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민과 북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정연설은 정말 그 초당적인 것에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전체적으로 화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민이라든가 북한 이슈에서는 달랐지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밝은 톤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자연재해도 있었고 미국의 총격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그 도전들이 있지만 도전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이기고 또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 국민들이 강하니까 미국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The state of our union is strong because our people are strong. I call upon all of us to set aside our differences, to seek out common ground, and to summon the unity we need to deliver for the people. 네, 굉장히 그 많은 그 화합의 단어들이 나오죠. 서로 다른 점은 있지만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화합하자. 그게 이제 미국이 아주 그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열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테스트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항상 새로운 영웅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미국 영혼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구 연습 도중 중에 총에 맞았지만 지금 회복 중인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이제 공화당 의원을 소개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이 잘한 일이 얼만큼이고 이제까지 진행됐었던 것들이 얼만큼인지 퍼센테이지를 가르기는 힘들지만 경제가 참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일자리를 240만 개를 만들었다던가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감면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As I promised the American people from this podium 11 months ago, we enacted the biggest tax cuts and reforms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그 세금 감면과 개혁을 했다. 팩트 체크는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저는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확 몰려서 단합되게 거의 그 연설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박수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놀랐고요. 아주 박수가 150번이 나왔다고 하던가요. 정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제가 그 국정연설에서 이 정도의 박수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함께 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규제도 없애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석탄을 다시 캐게 한 것 이런 부분도 강조를 We have 했습니다. ended the war on American energy, and we have ended the war on beautiful, clean coal. beautiful, 깨끗한 석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에 대한 과거 행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은 이제 끝냈다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 400포인트 이상 다우존스가 빠졌던 그런 것은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그리고는 이제 무역에 대해서 불공정한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던 무역은 끝내야지 된다. 예상했던 말입니다. We expect trading relationships to be fair and very importantly, reciprocal. 굉장히 공정한 무역을 얘기를 했고 그 밖에는 이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간 산업을 말하면서 미국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년 안에 지은 나라다. 기간 산업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는 초당적인 박수가 나왔습니다. 처방약값 내린다면서 이제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그런 그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페이드 패밀리 리브요. 가족들이 이제 가정 일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서 잠깐 가정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페이드 패밀리 리브는 딸 이방카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화당이라고 다 박수치지 않던데요. 대통령 뒤에 앉아있던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박수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밖에는 아이시스를 물리쳤다. 이것도 이제 팩트 체크를 보면은 또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는 아니지만요. 또 중요한 것이 관타나모 구치소를 다시 오픈하라는 지시를 내가 국방장관에게 지금 그 국정연설 첫 번째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내렸다. 필요하면은 테러리스트를 구류하고 신문을 해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 지출은 핵무기 쓰지 않더라도 현대화를 해야 되고 강화해야지 되기 때문에 많이 마련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러시아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내외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도전은 불량국가 테러그룹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다. 이런 라이벌 국가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익 경제 가치의 큰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끝났고 미투 무브먼트 이런 것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맨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정말로 미국이 강하다 하는 것. The state of our union is strong because our people are strong. 네, 그 첫 부분이었고 이 부분입니다. Will forever be safe and strong and proud and mighty and free. Thank you and God bless America. Good night.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안전하고 강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나라에 대한 약속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만 우선 전해드리고 뒷부분에 북한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는데 대통령이 물론 모든 여러 가지 이슈에서 화합을 말하려고 애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기간 산업을 빼놓고는 박수를 거의 치지 않은 그래서 세라 허카비가 백악관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민주당의 하원의 원내대표요. 낸시 펠로시가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으면 미국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왼편에 있는 공화당은 거의 말할 때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는데 대통령의 그 시각에서 오른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얼굴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특히 이민 이슈를 말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는 다 알려졌었습니다. 다카 수혜자 80만 명보다 더 많은 180만 명에게 시민권까지 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자 추첨제는 그 폐지하자 5만 명 정도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국 그 회사 가운데서도 이 비자 추첨제를 통해서 직원을 완전하게 그 우리 가족 채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학력도 까다롭고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그 5만 명 정도로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 이민을 제한한다. 체인 이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한 벽을 쌓는다고 했는데 가족 이민을 제한한다고 할 때 공화당이 굉장히 큰 박수를 쳤어요.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좋다고 서로 그 얼굴 보고 또 확인 박수 치고 했는데 그때 그 약간 어떤 느낌은 들었느냐면요. 저도 이민자잖아요. 그리고 가족 이민을 뭐 어린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만 해당하게 한다.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전에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성인 자녀라던가 부모를 초청하고 할 때는. 근데 그런 것을 없애버린다고 말할 때 대통령의 가족도 이민 온 가족이고 독일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와이프의 가족 은 없지만 와이프도 이민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그 막 일어나서 가족 이민을 이제 안 한다고 박수치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이민자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뿐만 할지라도 자녀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언어도 안 되고 할 때 우리 아이 돌봐주고 이래서 우리가 기반 잡고 남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청소 회사 차리고 페인트 칠하다가 페인트 회사 차리고 했잖아요. 그 뒤에 뭐 업종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바꾸고 미국은 이민 기반의 나라이고 그리고 값싼 그러한 이민자의 노동력이 미국의 경제력이 됐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민자가 경제력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초당적으로 서로 그 합의를 하고 양보를 해서 뭔가를 이뤄내야지 된다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The House and Senate will be voting on an immigration reform package. We presented Congress with a detailed proposal.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왔던 다 이제 똑같이 그 잘 살아야지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No matter where you've been or where you've come from, this is your time. If you work hard, if you believe in yourself, if you believe in America, then you can dream anything. You can be anything. 꿈꾸던 뭐든지 그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박수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의 의무는 미국을 방어하는 겁니다. 아메리칸도 드리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덧붙였고 이때는 민주당이 좀 야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민 이슈를 말하면서 손님의 그 MS-13 갱 멤버에 의해서 숨진 소녀들의 부모를 초대했는데 이 MS-13 그 갱이 원래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 멤버들이 엘살바도르 출신들이 많고요. 뭐 멕시코나 남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이방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마약 갱이 미국의 그런 국경을 넘어와서 또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허용을 해서 미국인들을 힘들게 했고 뭐 그런 그 비난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Illegal alien minors and wound up in Kayla. 그때 이제 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얼굴이 굉장히 굳어진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어제의 그 연설만 가지고 봐서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다카라든가 이민안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하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의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의 북한에 관한 언급 전체가 75분인데요.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오로 원비어의 부모를 소개할 때와 지성호 씨를 소개할 때가 다른 때였거든요. 이 지성호 씨는 거의 끝부분에 소개를 했는데 시간을 합쳐보니까 75분 국정연설 가운데서 6분 정도가 북한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국정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또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제 북한 그 자문을 했었던 빅터 차는 더 이상 한국 대사가 아니다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빅터 차가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왜 그가 내정자에서 내쳐졌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대통령은 왜 오로 원비어 부모와 지성호 씨를 그렇게 강조했는가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컬럼도 잠시 뒤에 소개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대통령 연설 그 팩트 체크 자체는 너무 많이 그 팩트 체크가 나왔고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뭐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나 주장이 조금 과장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저도 그 방송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딜레마예요. 너무 많아서 아주 그 연합뉴스에서 잘 그 정리해 놓은 게 있더군요. 미국의 그 폴리틱 체크라는 그 웹사이트도 있고 각 언론사들이 다 어제 그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런 데서 뭐 NPR도 했고 잘 그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todayus.com에 제가 한글로 된 것을 그대로 그 연합뉴스를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반응 자체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러지 리포트 같은 데를 보면은 CBS의 여론조사 결과 75%가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CNN도 이제 그 70% 정도 합쳐서 70% 정도가 나왔네요. 대단히 긍정적이다, 부분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합쳐서 70%가 나왔고, 그 CBS는 뭐 지지하지 않는다 연설을 25%, 그 CNN도 부정적인 게 30%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국정연설을 할 때는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만 70%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CNN 것을 비교를 해보면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 국정연설에 대한 반응을 조사를 했더니 비슷했어요.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이 48%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구태여 비교를 하자면 뭐 부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78%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CNN에서 대단히 긍정적 48%, 부분적으로 긍정적 22%에서 70%니까 오히려 그 오바마 때보다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7%포인트는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그 CNN이 가짜 뉴스라서 이렇게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이민에 있어서도 나는 미국 어린이, 미국 성인들, 미국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말들을 나중에 얘기를 또 했거든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하는 그룹은 미국 어린이, 미국의 근로자, 미국의 잊혀진 커뮤니티다. 그 잊혀진 커뮤니티라는 게 값싼 그 이민자 노동력 때문에 그 피해를 보던 그룹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계속 하는 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그리고 가장 공화당 정치인들이 박수를 많이 쳤을 때가 그 NFL 선수들이 흑인 선수들이 백인 경찰들로부터 인종차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무릎 꿇는 것으로 애국가 불려질 때 그 시위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충성 선서라든가 애국가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12살짜리 그 소년이 아마 그 성조기를 군인 묘지에 그 꽂았던 그런 소년인가 보죠. 그 소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1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연설
연설에서 소개하는 그런 소년으로는 오히려 그 화합의 이미지로 소개를 했었으면 어떨까. 이건 완전히 분열의 이미지잖아요. 서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점이 저는 참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정말 잘 알려진 가문, 케네디 가문의 매사추세츠에 지금 37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34살 차이가 나네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남을 골리고 남에게 인신 그 공격을 하고 그런 것들은 그 미국의 그 캐릭터가 아니다. 그런 그 연설을 좀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미투 무브먼트라든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그런 얘기, 이민 같은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지금 행정부는 미국의 최고의 이상을 질책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 법이라든가 리더, 그 정부 모두 그 미국의 가치 있고 이런 것을 보호를 해야지 되는데 그 가치 있다는 것이 뭐 다 그 동등하다는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They may leave a mark, but they have never, not once in the history of our United States, managed to match the strength and spirit of a people united in defense of their future. Politicians. 네, 이게 그 케네디 의원의 얘기였고, 케네디 의원의 얘기도 사람들이 뭐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침 흘리는 것 같다 하는데 아마 그 텔레비전이니까 뭐 바셀린이라든가 아니면 그 립밤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입술 주변이 조금 그 번쩍거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말한 것이었는데 북한이 미국의 최대 그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현상 유지요. 그 안주라고 한국말로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던데 전략적인 인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대통령이 현상 유지가 더 뭐 비슷한 단어죠. 그렇게 하거나 양보를 하는 것은 더 큰 도발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위험한 입장이 됐는데 더 이상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워터 온비어를 그렇게 했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숨졌고 하는 그 워터 온비어의 부모와 그 형제들을 소개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그 자국민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압박하는 북한이요.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past administrations that got us into this very dangerous position. Fred and Cindy Warmbier are here with us tonight. 네, 그 부모를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탈북자인 지성호 씨를 소개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석탄을 훔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불도 없고 하는데 결국은 열차에 의해서 발과 다리가 잘려지고 마취약 없이 이제 수술을 했어야지 됐고 그 라오스 뭐 정글 목발을 짚고요. 태국 뭐 중국 등을 통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북한에 이제 기독교를 그 전파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지성호 씨를 아주 공들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Today he has a new leg, but Sung-ho, I understand you still keep those old crutches. 의족이 있지만 그 목발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니까 목발을 쫙 펼쳐 보입니다.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thank you. 박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 소개할 때와 지성호 씨가 목발을 치켜들었을 때 그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We're 많습니다.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네, 순서를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가서는 법도 공부했고 인권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 뉴욕타임스 다른 기사를 보면은 그가 얘기하는 북한에서의 그 고문과 생활과 아버지만 못 오고 다른 가족과는 남한에서 제외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크리스찬들의 하는 권유 이런 것들로 결국은 이제 강철환 씨를 만나게 됐고 백악관에 초대해서 그래서 강철환 씨가 쓴 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본인이 그 의도적으로 그 거짓으로 상황을 더 좀 그 아주 그 더 심각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됐었잖아요. 뭐 그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그 지성호 씨의 그렇게 비극적인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다 확인되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스 오늘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빅터 차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본인이 이제 완전히 그 주한미 대사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고문을 썼습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전례 없는 위치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러디 노즈라든가 이런 어떠한 종류의 선제 공격도 미국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무력을 써야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공격을 받았을 때 써야지 되는 것이고 선제 공격은 핵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23만 명이고 주변 그 일본에 한 9만 명이 있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미국인은 미사일 방어망으로 보호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뭐 보병 부대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것을 쓰면은 20만 명이면 미국의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도시 인구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그 미국인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빅터 차 교수도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그 실용적으로 돌아왔었던 부분이 USC의 그 데이빗강 그 한국학 연구소의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뉴욕타임스에 그 당시에 오래전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고문을 쓰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완전히 미친 사람은 아니다. 정교하게 계산을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라고 썼어요. 강성이긴 한데 실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에서 파이낸셜 타임스 보면은요. 그 부시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었을 때 미국인 그 탈출하는 것 여기에 대한 그 플랜을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빅터 차가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터 차 교수는 더 강한 제재를 해야지 되고 뭐 UN 뭐 한국 일본과 다 함께 미사일 방어 해야지 되고 정보 공유도 해야지 되고 군사 옵션도 물론 준비를 해야지 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전략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나은데 그 군사 공격은 절대로 나은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역 같은 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죠. 빅터 차는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지지자죠.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12월 달에 그가 그 한국 주한미 대사로 내정되고 뭐 한국에서 그 승인 아그레만까지 다 받고 할 그 즈음에는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굉장히 전에는 지지했었는데 이것은 뭐 재협상할 수도 있다, 수정할 수도 있다. 다 이제 그런 그 당시에 그 입장을 반영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12월 12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를 주한미 대사로 내정한 것은 그가 강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헤드라인에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보다 훨씬 더 강한 입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또 이렇게 그를 승인을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마지못해서 뭐 한미 군사 훈련도 조금 연기하고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보면은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매체에 이제 그 컬럼도 쓰고 전에 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라는 잡지의 특파원도 한 그 미셸 골드버그 씨가 그 지루하고 아주 그 겁나는 전쟁 도발 무드 하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정연설을 보면은 연설하기 몇 시간 전에 주한미 대사 내정을 없던 일로 하고 했는데 북한이 그 무모한 핵 추구를 해서 우리를 위협한다면서 다시는 실수 안 한다 하고 이제 그 오토 원비어나 지성호 씨를 초대를 했잖아요. 지성호 씨가
얼마 전에 이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그 복음주의 신문과 인터뷰한 것을 이 칼럼니스트는 강조를 합니다. 지성호 씨가 지금 한국에서 Now Action Unity Human Rights라는 그 HAUH라는 그런 그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NAUH라는요.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아주 그 잔혹한 구금, 살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도 크리스찬과 종교를 없애려는 그 북한을 부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의무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 기독교인이 나중에 돼서 이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무찌르고 나면은 북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성호 씨를 초대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주의 기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복음주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포스트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제 그 미국은 1년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냈는데 좀 행운이 다한 듯 보인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전쟁이 싫은 거죠. 이 젊은 칼럼니스트는 여자예요. 이 칼럼니스트는. 전쟁으로 가면은 아마 미래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장관들에게도 경멸받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마겟돈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했는지 역사가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까지는 이 빅터 차의 내정에서 없애버린 것이나 이 국정연설에서 그렇게 6분씩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전쟁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하는 게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스가 뭐 다 가려져 버렸는데요. 아니 질병통제국장이 지금 업무 본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한 4개월 정도 됐을까요? 브렌다 피츠럴드라는 국장인데 국장이 되고 나서도 담배 주식을 샀답니다. 그런데 질병통제국장은 미국이 흡연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도 워낙 많고 뭐 심지어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일본 담배 회사 주식을 그다지 많이 사지는 않았네요. $1,000 정도를 취임한 이후에 7월 달에 취임했는데 7월 달이니까 꽤 됐네요. 7월 달에 취임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달쯤 있다가라고 들었는데요. 이 담배 주식을 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윤리 그룹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그 경고를 했는데도 이리저리 미루고 하다가 어제부터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질병통제국장이 되기 전에도 이 트럼프 행정부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5군데 담배 회사 주식을 갖고 있고 뭐 담배 회사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제약회사, 건강보험회사, 식품회사 주식들도 굉장히 많은데 포지션이 질병통제국장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과 연관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아니 국장이 되고 나서도 담배 회사 주식을 샀다니까 공직자 윤리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앞에 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더군요. 어쨌든 그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그 결정을 해서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어제 워낙에 많이 내려가서요. 이틀 동안 지금은 조금 플러스인 것 같던데요. 보여지지가 않네요. 화면. 네, 다우지수 138.65포인트 플러스지만 어제 내려간 것 뭐 회복 못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21.80 플러스, 뭐 S&P 500도 플러스가 되기는 했지만 5.36 뭐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업계에서는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미국이 그 관용만을 베푼 것처럼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공화당에서 이민 규제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미국이 이민자로 인해서 합법이건 설령 그 불법까지 합쳐서 그 싼 노동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낙하는 3월 5일에 끝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제 분위기로는 뭐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대통령이 계속 이민자를 이방인이다, 범죄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다카가 리뉴얼이 안 될 때는
지금 실리콘밸리라든지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교육받고 미국 회사에 취직돼 있는 사람이 한 3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 다카 받고 일하는 사람들 정도가요. 정확하게 파악된 것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퍼밋을 잃어버리고 추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야말로 떠오르는 그 회사의 스타들을 해고를 해야지 된다던가 놓아버려야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벌금도 내야지 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이 있지만 아직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 나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또 짧게 전해드리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연방 수사국장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려고 러시아 스캔들을 몰고 갔다 이런 것에 대한 메모 데빗 누네스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메모를 비서실장이 팍스 라디오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아주 곧 공개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안보위원회가 리뷰를 해야지 되고 백악관 자문도 리뷰를 해야지 된다 했는데 비서실장이 존 켈리 실장이 아주 굉장히 빨리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가 되는 것 같고 반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조사를 내가 선서까지 하고라도 기꺼이 내가 인터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검사는 당연히 원하죠. 지금 대통령 변호사들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 그럼 특별검사의 조사를 왜 받으십니까? 이렇게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답니다. 이렇게 될 때 특별검사는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아주 길고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러시아에 관한 서류가 한국에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데 도시에라고 부르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 그리고 거기도 역시 음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까지 포함돼서 두 번째의 도시에도 발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영국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뜨겁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뜨거워지면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약간의 부상이었다 해서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리트릿 가는 그런 열차 사고가 일어나서 열차 안에 있던 한 명이 숨졌다? 인가요? 네. GOP 멤버가 타고 있던 열차가 트럭을 히트해서 누군가가 한 명이 지금 숨지기는 했습니다.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멤버 가운데서도 멤버나 스텝이 좀 많이 다친 그런 멤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부상자가 많이 있는 거군요. 지금 버지니아 쪽에서 그런 뉴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속보에서 전해드리겠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서지현 검사가 내가 과거에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8년 만에 지금 인터뷰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2008년도에 본인의 종교 담당 자문이 스텝 여성에게 키스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30세가 된 본인은 종교 담당 남자는 결혼했었던 기혼자였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해고해야지 된다 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그냥 킵했잖아요. 오히려 그 여성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이 뉴욕타임스가 지난 주말에 발표하고 보도하고 난 뒤에 아주 내가 오늘 그 여성 스텝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고 본인이 마치 돌봐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를 했네요. 내가 그 당시가 다시 오면은 그렇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즘과 분위기가 달랐다 하는데 본인은 또 다르죠. 90년대에 남편의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세상에 어젯밤에 뉴스 클립 편집하고 하느라고 새벽까지 깨 있었는데도 제가 슈퍼 블러디 문을 못 봤어요. 너무 후회스러워요. 강희신이었습니다.